이런 음식으로 아버지 건강 망치지 말라며 제가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을 얼굴에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신우였습니다. 약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세상을 내려다보며 살던 35세 이현아. 시어머니까지 현아 말이 맞다며 편을 들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형님이 실제로는 연매출 15억 원을 올리는 사업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 이후 자신의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질지를. 한 접시의 나물 반찬이 얼굴을 때리는 순간 18년간 쌓아온 인내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서영은 평범한 39세 주부였습니다. 18년 전 21살의 나이에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로 한 번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죠.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준비를 시작했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서영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재주만큼은 남달랐죠. 요리, 청소, 빨래는 물론이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서영이 도맡아 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미숙도 처음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전직 은행원 출신답게 꼼꼼한 성격이었던 정미숙은 서영의 야무진 모습을 마음에 들어했죠. 우리 서영이 참 야무지다. 요즘 애들 중에 이렇게 살림 잘하는 애가 어디 있니? 67세인 시아버지 이병수 역시 서영을 아꼈습니다. 전직 교사 출신으로 온화한 성품이었던 이병수는 특히 당뇨를 앓고 있어서 음식 관리가 필요했는데 서영이 만든 저염식과 혈당 관리용 식단이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서영아, 내가 해주는 밥 먹고 나서 혈당이 많이 안정됐어. 병원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하더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의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편 이준혁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42세인 준혁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딱히 로맨틱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였습니다. 준혁은 회사 일로 바빴고 서영은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죠. 서영은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의 당뇨 때문에 저염식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생선가게 아주머니와 정을 나누고 채소가게 할아버지에게 가장 좋은 야채를 부탁하며 하루를 시작했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당뇨식, 남편을 위한 든든한 도시락,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까지. 서영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바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신우 이현아가 마침내 약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부터 말이죠. 현아는 서영보다 4살 어린 35세였습니다. 결혼도 늦었고 약사 시험도 몇 번 떨어뜨린 끝에 겨우 합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현아가 드디어 약사가 됐네. 역시 우리 집안은 남다르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아는 곧바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박태민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37세인 태민은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현아에게는 더없이 좋은 조건의 남편이었죠. 약사와 의사라는 조합은 시어머니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아가 처음 남편 태민과 함께 집에 왔던 날을 서영은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현아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아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형님. 현아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태민의 정중한 인사에 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아가 좋은 분 만났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하지만 그날부터 서영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아와 태민이 가져온 수입 건강식품과 각종 영양제들이 식탁 위에 놓였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이 달랐거든요. 역시 전문가들이 고른 건 다르네. 이런 걸 어디서 구하니? 현아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직접 들여오는 제품들이에요. 일반 약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거죠. 그 순간 서영이 지난 18년간 시아버지를 위해 정성껏 만든 건강식들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손수 우린 한약차, 직접 만든 저염식 반찬들이 마치 촌스러운 것처럼 느껴졌죠. 현아는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어떤 약을 드셨어요? 혈당 관리는 제대로 되고 계시고요. 당뇨약은 병원에서 주는 걸로 먹고 있고 서영이가 음식 조절을 잘해줘서 괜찮다니까. 현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음식으로만 관리하시면 안 되죠. 최신 당뇨 관리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좋은 영양제 몇 개 추천해 드릴게요.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18년간 자신이 해온 일들이 갑자기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현아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현아 말이 맞아. 약사니까 이런 건 확실히 알겠지. 그날 이후 서영의 위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흔들리기 시작했죠. 18년간 견고하게 쌓아올린 자신의 자리가 현아라는 새로운 존재 앞에서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일지를 말이죠. 현아의 두 번째 방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쇼핑백 2개를 들고 왔거든요. 형님, 아버지 당뇨 관리 제품들 좀 가져왔어요. 쇼핑백에서 나온 것들은 서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입 영양제들이었습니다. 포장부터가 고급스러웠죠. 영어로 빼곡히 적힌 설명서들을 보며 시어머니는 감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얼마나 비싸겠니? 별로 비싸지 않아요. 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하죠. 현아의 말에 시아버지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물론이죠. 미국에서 임상실험까지 마친 제품이에요.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서영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현아가 설명하는 동안 가족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서영이 해온 일들은 갑자기 초보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수 우린 둥굴레차, 직접 만든 저염 반찬들이 현아가 가져온 전문 제품들 앞에서 보잘것없어 보였죠. 현아는 서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이 해온 일들이 비과학적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즉시 현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현아 말이 맞아. 약사니까 이런 건 우리보다 잘 알겠지. 서영아, 앞으로는 현아 말 좀 들어봐라. 그 순간 서영의 가슴에 무언가가 꽂히는 느낌이었습니다. 18년간 인정받았던 자신의 역할이 하루아침에 의심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 준혁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현아가 전문가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서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성껏 돌봐온 시아버지의 건강관리권이 현아 손에 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현아는 계속해서 전문 용어들을 나열했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중요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고려해야 해요. 이런 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서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현아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 앞에서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단순하고 무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현아를 향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 현아는 다르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전문가답다. 현아는 서영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이런 기본적인 건 좀 공부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 말에 서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무지함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죠. 그날 밤 서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현아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자신이 해온 일들이 잘못된 것일까? 18년간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는 현아가 권한 영양제들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우려준 차는 점점 식탁에서 사라졌죠. 시어머니는 현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현아 덕분에 아버지 건강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 됐네.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18년간 자신이 해온 일이 갑자기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혈당 측정도 더 자주 하셔야 해요. 제가 전문 혈당 측정기도 구해드릴게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아가 해주는 대로 하마. 서영은 그 광경을 보며 서서히 자신의 위치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18년간 이 집안의 건강관리자였던 자신이 현아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있었거든요. 현아가 가져오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현아를 칭찬했죠. 역시 우리 현아는 다르네.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구해오니? 서영이 만든 전통차와 건강식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남편 준혁도 현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현아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건강은 현아한테 맡기는 게 어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부분은 현아가 하고 당신은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보다 현아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서영을 보며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건강식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직접 만드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그 말에 서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노하우를 옛날 방식이라고 폄하하다니요.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현아의 공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영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는 현아의 말에 점점 더 동조했습니다. 서영아, 현아 말 좀 들어라. 현아가 약사인데 뭘 더 알겠니? 서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위치가 현아라는 존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현아가 권한 영양제를 복용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서영이 물었지만 시아버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좀 속이 더부룩한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서영의 눈에는 시아버지의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았고 얼굴색도 누렇게 변한 것 같았거든요. 서영은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자주 화장실에 가시는 것 같았고 밤에도 잠을 설치는 듯했죠. 며칠 후 시아버지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아, 배가 너무 아파. 어지럽기도 하고. 서영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고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온 가족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응급실에서 의사의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최근에 새로 복용하신 약이나 영양제가 있나요? 현아는 당황했습니다. 저희가 권해드린 영양제들이 있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영양제 복용을 중단하시고 간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받으셔야겠어요.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권한 영양제 때문에 시아버지가 위험해진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서영이 나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차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의사는 서영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들레나 결명자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집에 돌아온 후 서영은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전통 요법들을 공부했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 특별한 식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들레와 결명자를 우린 차, 소화가 잘 되는 죽, 간에 좋다는 부추와 미나리로 만든 나물들. 서영은 정성껏 시아버지의 회복식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현아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괜찮겠니? 병원에서 주는 약만 먹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서영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자연 요법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서영은 매일 새벽부터 시아버지를 위한 특별 식단을 준비했습니다. 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재료들만 골라서 영양가 있으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만들었죠. 일주일 후 시아버지의 상태는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안색도 돌아왔고 식욕도 회복되었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몰랐는데요. 식이요법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서영을 보며 고마워했습니다. 서영아, 내 덕분이야. 내가 해준 음식 먹고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 그 순간 서영은 18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인정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현아의 전문 지식보다 자신의 정성과 경험이 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현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원래 간 기능은 빨리 회복되는 편이거든요. 시어머니도 현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 현아 말도 맞다. 원래 아버지가 회복력이 좋으셔서 그런 것 같아.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허탈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가 또다시 폄하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만큼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서영이가 해준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됐어. 몸이 이렇게 가벼운 건 오랜만이야. 서영은 시아버지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짜 도움이 된 것은 자신이었는데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을 인정해 주었지만 다른 가족들은 여전히 현아의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아는 이 일을 계기로 서영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이 도전받았다고 느꼈거든요. 현아는 시어머니에게 따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형님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의학적인 건 위험할 수 있다고요. 시어머니는 현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서영이가 좀 나서는 것 같긴 해. 이때부터 서영을 향한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서영은 단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오히려 자신을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죠. 현아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영에게 최소한의 예의라도 지켰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아버지 식단 관리하실 때 좀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냥요. 전문적인 지식 없이 함부로 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18년간 해온 일을 함부로라고 표현하다니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현아가 집에 없을 때 시어머니는 서영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영아, 현아가 걱정하더라. 내가 너무 나서서 아버지 건강을 망칠까봐.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한 건데요.
도움이 되고 싶다면 전문가인 현아 말을 들어야지. 현아가 약사라는 걸 잊었니? 시어머니의 말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서영의 선의를 의심하고 현아의 전문성을 내세워 서영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분명했거든요. 며칠 후 현아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님이 너무 의학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 같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서영이가 좀 나서는 것 같더라. 아버지 건강은 제가 책임질게요. 형님께는 그냥 요리나 하시라고 해주세요. 현아의 말에 시어머니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엄마가 서영이한테 말해볼게. 이렇게 서영을 배제하려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이런 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현아는 점점 더 자신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서영의 역할을 축소시켜 나갔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드실 약이나 음식은 저와 상의하고 결정하세요. 왜 그러니?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관리해드리려고요. 시아버지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전문성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서영은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습니다. 18년간 자신이 해온 역할을 빼앗기는 기분이었거든요. 현아가 가져오는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현아를 칭찬했죠. 역시 우리 현아는 다르네. 이런 좋은 것들을 어떻게 구해오니? 서영이 만든 전통차와 건강식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남편 준혁도 현아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현아가 전문가니까 아버지 건강은 현아한테 맡기는 게 어때?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부분은 현아가 하고 당신은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보다 현아를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서영을 보며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좋은 건강식품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힘들게 직접 만드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직접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그런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네요. 그 말에 서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의 정성과 노하우를 옛날 방식이라고 폄하하다니요. 하지만 서영은 참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죠. 그런데 현아의 공세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서영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갔거든요. 시어머니는 현아의 말에 점점 더 동조했습니다. 서영아, 현아 말 좀 들어라. 현아가 약사인데 뭘 더 알겠니? 서영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18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위치가 현아라는 존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시어머니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형님이 민간요법 같은 걸로 아버지 치료하려고 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현아 말이 맞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나서면 안 되지. 이제 시어머니와 현아는 완전히 한편이 되어 서영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에게는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서영은 단순한 전업주부가 아니었거든요. 5년 전부터 서영은 조용히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규모였죠. 자신이 직접 만든 건강식품들을 지인들에게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만든 저염 김치, 당뇨 환자용 반찬들, 각종 건강차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특히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서영의 음식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품질을 개선해 나갔죠.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레시피를 보완하고 포장도 더욱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2년 후에는 월 200만 원, 3년 후에는 월 500만 원까지 수입이 늘었습니다. 서영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서영 건강식품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확장했죠.
하지만 서영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였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영의 수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월 1,2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연간 매출로 따지면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서영은 이 수입으로 가족들을 뒤에서 지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용돈도 시아버지의 의료비도 그리고 현아의 결혼자금까지도 모두 서영의 돈에서 나갔거든요. 현아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3천만 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했다고 했죠. 사실 그 돈은 서영이 몰래 시어머니 통장에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5천만 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빌려준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서영이 부담한 돈이었죠. 현아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그 큰 돈을 마련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영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가족이니까요. 서영에게는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현아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랐고 시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로 보이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현아는 그런 서영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서영을 무식한 주부로 취급하며 무시했죠. 서영은 매일 밤 회계 정리를 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확인, 재료비 계산, 배송 준비까지. 가족들이 잠든 후에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죠. 새벽 2시까지 포장 작업을 하고 아침 오시면 다시 일어나 가족들 아침 준비를 하는 것이 서영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서영이 그저 집에서 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아는 서영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겼죠. 형님은 참 편하시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되니까. 현아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영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이 가정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둥이라는 사실을 현아가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싶었거든요. 서영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직원 3명을 고용할 정도가 되었죠. 포장과 배송을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서영은 작은 사무실도 하나 얻었습니다. 집에서 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만 했습니다. 현아는 서영이 자주 외출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형님,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집안일은 괜찮으세요? 그 말에 서영은 답답했습니다. 자신이 바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현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남편 준혁의 월급으로는 가족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의료비, 시어머니의 용돈, 각종 생활비까지 모두 서영의 수입에서 나갔죠.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까? 하지만 그때마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결론지었죠. 현아의 무시와 시어머니의 편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영은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서영도 모르게 한계점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이 터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명절 준비로 바빠졌죠. 하지만 이번 추석은 예년과 달랐습니다. 현아가 있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거든요. 서영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당뇨를 고려한 저염 음식들, 소화가 잘 되는 나물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건강 반찬들까지. 하지만 현아는 서영이 준비하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이 나물에 설탕 넣으셨어요? 아버지 당뇨 있으시는데 설탕 사용하시면 안 되죠? 설탕 안 넣었어요. 천연 감미료 썼고요. 천연 감미료도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서영은 그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5년간 당뇨 환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이 있다는 걸 현아가 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현아는 계속해서 서영의 음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김치도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을 것 같은데요. 혈압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저염으로 만들었어요. 그래도 시중에 나오는 저염 김치보다는 짤 것 같은데요. 서영은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현아가 시중 제품을 언급한 것이 특히 자극적이었거든요. 서영의 김치는 시중 어떤 제품보다도 나트륨 함량이 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현아 말이 맞는 것 같다. 요즘은 다 과학적으로 만든 제품들이 나오는데 굳이 집에서 만들 필요가 있나? 그 말에 서영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18년간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추석 당일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아는 서영이 차린 음식들을 보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정말 이런 음식들로 아버지가 드셔도 될까요? 혈당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서영은 마침내 참았던 말을 내뱉었습니다. 현아야,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만든 음식이야. 아버지 건강 생각해서 정성껏 준비한 거란다. 공부요? 인터넷으로 찾아본 게 공부인가요? 그 말에 서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아왔는지 현아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현아는 계속해서 서영을 몰아세웠습니다. 형님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함부로 건강식을 만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함부로라고? 내가 18년간 이 집 건강을 지켜온 게 함부로라고?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현아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아버지 건강 망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현아는 서영이 정성껏 만든 나물 반찬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서영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차가운 나물이 서영의 뺨과 이마를 때렸습니다. 양념이 얼굴에 튀고 나물 조각들이 머리카락에 걸렸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서영아, 괜히 현아 기분 상하게 하지 마. 현아는 전문가니까 걱정되는 거잖아. 서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죠. 남편 준혁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아야, 그래도 너무했다. 형수님께 사과해. 하지만 현아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잘못된 건 없어요. 그 순간 서영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18년간 쌓아온 모든 참을성과 희생정신이 산산조각 났죠. 서영은 얼굴에 묻은 나무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아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뭘 해야 할지 확실하게 알게 됐어. 서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서였죠. 현아는 서영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서영이 너무 침착했거든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서영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서류철에는 서영이 지난 5년간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죠. 서영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시간이 된 것 같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류철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서영이 서류철을 펼치자 첫 번째 서류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었죠. 한서영 건강식품 대표 한서영. 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5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야.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정도 되지. 가족들이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서영이 그냥 전업주부인 줄만 알았는데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아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형님이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서영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이었죠.
여기 보면 지난해 소득이 정확히 나와 있어. 1억 4,800만 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영아. 정말이니? 네, 어머니. 정말이에요. 서영은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죠. 여드릴게요. 서영의 손가락이 하나의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현아 결혼자금 3천만 원. 작년 5월 15일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현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현아야, 내 결혼자금 3천만 원. 어머니가 주신 줄 알았지? 사실은 내가 어머니 통장에 넣어준 거야. 현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서영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5천만 원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작년 7월 3일 이체 기록이 있지. 시어머니가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현아한테 준 돈이. 네, 어머니. 모두 제 돈이었어요. 현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결혼자금과 신혼집이 모두 서영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었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서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의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년간 월 50만 원씩 제가 부담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용돈도 월 30만 원씩 제가 드렸고요. 시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정말이냐? 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서영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객 후기들과 매출 현황이 적힌 보고서였죠. 그리고 현아야, 내가 그렇게 무시했던 내 음식. 현재 정기 고객이 500명이 넘어. 대부분 당뇨 환자들이고 다들 내 음식 먹고 혈당 관리 잘 되고 있어. 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자랑했던 그 지식. 사실 나는 지난 5년간 당뇨 환자들을 위한 음식 연구를 해왔어. 영양사 자격증도 있고 당뇨 식단 전문가 과정도 수료했지. 현아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서영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네, 어머니. 저를 무식한 주부라고 생각하며 무시하셨죠. 서영의 목소리에는 18년간 쌓인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아야, 내가 아까 내 얼굴에 던진 그 나물. 그 레시피로 지난달에만 800만 원 매출이 나왔어. 현아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내가 다니는 그 약국 사실 불법적인 일들 많이 하고 있지? 현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판매한 것, 허위 건강기능식품 과대 광고한 것. 다 증거가 있어. 현아는 어떻게 서영이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고객 중에 약사회에서 일하는 분이 계셔. 내 약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 현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무시했던 서영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거든요. 서영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현아야, 그리고 앞으로는 내 돈으로 마련한 내 신혼집 전세금 다시 돌려받을 생각이야. 현아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신혼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졌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준혁까지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서영이 실제로는 이 가정의 진짜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서영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18년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현아야, 다시는 내 음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음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있거든. 현아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진실이 모두 드러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였죠. 준혁아, 이것도 받아. 남편 준혁은 그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혼 신청서야. 18년간 당신을 믿고 살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었어. 준혁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가 다시 잘해볼 수는 없는 거야? 서영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어. 당신이 현아 편을 들며 나를 무시할 때 우리 결혼은 이미 끝난 거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아,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이제라도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는데. 어머니, 18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제가 받은 상처를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어요. 서영은 시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만큼은 저를 인정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아버지 건강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이 집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냥 서영이로서요. 시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은 현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아야, 지금부터 내가 받은 모든 경제적 지원은 중단돼. 전세금도 돌려받을 거고 앞으로는 내 실력으로만 살아봐. 현아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서영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몇 달 후 서영의 예상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아는 약국에서 불법 행위가 발각되어 약사 자격이 정지되었습니다. 남편 태민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결국 이혼하게 되었죠. 신혼집에서도 쫓겨나 원룸에서 혼자 살게 된 현아는 서영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서영은 현아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아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언니, 저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준혁도 서영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서영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1년 후 서영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하며 성공한 여성 CEO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서영은 건강식품 교육센터도 열었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서영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서영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어느 날 현아가 교육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언니, 저도 여기서 배울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건강식 만드는 법을요. 서영은 현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야. 하지만 이제는 학생과 선생님 관계야. 알겠지? 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서영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 서영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참아온 희생이 진짜 사랑은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